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식이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등 전국 현안과 6월 지방선거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여야 합의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각종 논란은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회의는 개의하지만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합의된 청문회 일정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각종 논란과 의혹, 자료 제출 미비 문제도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따질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 그 문턱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명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청문회를 본 국민의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왜 그 기회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반면 야당은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15%의 자료만 제출했다는 건 과장이고 75%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갖고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길 바라고 원하는 자료는 최대한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재심 청구를 포기하고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을 당무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돌아와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명을 청문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당법상 최고위에서 제명해달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김 의원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당에서 했고요. 그래서 자진 탈당을 당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또 그렇게 간곡하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병기 의원께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진 탈당을 하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은 당무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연임용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가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인 1표제 당원 개정은 다음 달 2일과 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대여 투쟁 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단식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한계가 오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함께 단식에 돌입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고환율과 고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민생 경제 중심 국정 운영을 위한 영수회담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만 바라보고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다며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며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또다시 만나 쌍특검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협상의 끈을 이어가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쌍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을 발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고 민중기 특검에 민주당 봐주기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도 민중기를 특검에 넣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민중기 빠지고 그다음에 통일교와 신천지를 동시에 특검을 해서 종교 분리 관련된 이걸 확실히 지키고 다시는 종교가 이 경선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저희들은 수용 의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피렌코 바이어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리 당 쪽에 좀 불리한 그런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별도의 특검으로 해서 특검 자체에서 각각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마는 또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합수본에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당장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고 당내 의견을 수정해서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이슈팩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추진 중인 1인 1표제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을 오늘 다시 당무위에 상정을 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반정청래파 의원들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대표의 연임용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정청래 대표 이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중을 1대1로 맞추는 이 당원 개정안을 한 달여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 대표는 지난번에 부결이 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행정적인 실수였다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전당원 여론조사까지 거쳐서 이 가결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 그런 전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 등 이 비주류 측은 선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꾸는 격이라며 이 정 대표의 연임 욕심이 투영된 개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대의원의 세력은 약하고 오히려 이 권리당원의 팬덤이 강한 정 대표의 지지 기반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사실상 이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이 국회의원 표인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20표 정도의 권한을 가져왔었거든요. 정 대표 역시 이 지역 홀대 등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남 지역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는 이 반대파의 의구심을 잠재우기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연임용이라는 주장은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지만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1인 1표제가 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이자 이 8월 전당대회 판세를 결정짓는 이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를 넘어서 이제 8월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이제 전격 회동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청 공주의 불씨를 살려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 당권을 놓고 이 친명계 내에서 선명성 대결을 벌여왔던 그런 경쟁 관계였죠. 네. 하지만 이 최근 회동을 통해서 전략적인 공조에 합의했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늦은 밤 이 박 의원과 정 대표가 이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함께 만찬을 나눈 건데요. 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이 친명계 표심 결집 등 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 성사된 회동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와 박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만났던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춰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 대표와 박 의원의 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신경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이 이 전당대회 5달 만에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이 1인 1표제 재추진을 두고 당내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 대표가 박 의원에게 먼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박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정 대표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계의 핵심 인물인 이 박 의원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연임 도전에 따르는 개파 편중 논란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박찬대 의원 오랜만에 이제 언론에 등장을 했네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로 단식 닷새째를 맞았는데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당의 원로들이 농성장을 찾았죠. 네, 단식 5일차인 장동혁 대표, 지난 주말 사이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라는 우려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이 국회 본관 로텐도어를 방문해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으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3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보수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면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장 대표의 통합 리더십을 강조했고 장 대표 역시 별다른 얘기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황우여 이 상임 고문 등 당 원로 등 역시 농성장을 찾아서 가장이 쓰러지면 당 전체가 흔들린다며 이 단식 중단을 권유하며 당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 대표 이 소금 섭취조차 힘든 상태임에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라면서 현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당 지도부가 이 출구 전략을 놓고 고심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원래 이제 단식에 돌입하면 닷새째 또 열흘째, 15일째가 가장 힘들다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제명 결정 이후에 그동안 이제 침묵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 영상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 이런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장동혁 대표 측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반면에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 단식을 두고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또 이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네요. 네, 오세훈 시장이 어제 장 대표를 찾았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이 당 화합을 위해서 하나의 바탕이 될 것이다라면서 당 지도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 그런 완곡한 메시지도 냈었는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지난 주말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이 장 대표 측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알리바이 사과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특히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징계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친한계의 박정훈 의원 등은 한 전 대표가 큰 용기를 내서 결단한 만큼 이제는 장 대표가 이를 수용해서 당 정상화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공을 당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네. 오히려 이 친한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한 전 대표의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당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 출구 없는 투쟁이다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이 당장 배현진 의원이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하며 조속한 이 사퇴 수습을 촉구하기도 했었죠. 이 결과적으로 서로 별개의 사안인 이 현 대표의 단식 그리고 전 대표의 단계 논란과 사과이지만 결국 당내 갈등 봉합의 변수로 둘 다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오히려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이 개파 간의 감정골만 더 깊게 만들고 있다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부터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의 산업과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소혜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먼저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우 의장은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엠팽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의 관계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 물류 중심지로 꼽히는 만큼 세계적인 규모의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AI와 인프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아 의장과는 싱가포르의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화 대응 정책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 의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협력,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동반 성장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협력의 확대 방안도 모색합니다. 양국이 함께 진행 중인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한기호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김현정, 송재봉 이정헌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인재 육성 지역발전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 속에서 영남이 발전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남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증세의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의 공급 확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 등 경제정책 총괄 인사들이 부동산 세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세제 합리화보다 제대로 된 공급 확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부가 검찰 개혁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고등공소청 폐지 등을 담은 중수청 공소청법을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혁신당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선을 위해서 투명성 제고와 참여 자격 관리, 그리고 과도한 제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공공기관의 참여 제한 장치 마련, 1인당 제한 건수 제한 등의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1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청문회 파행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회의를 열었지만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충돌하며 결국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게 됐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와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죠. 박수영 간사님하고 저한테 일정 연기나 일정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청문회인 만큼 국민 알 권리와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대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명 철회까지 촉구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망가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 인사권자 결정하는 것,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렇게 된 시스템 자체를 지금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훈 후보자는 야당의 자료 미제출 주장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자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임명 여부는 대통령 판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해훈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인사청문회 합의를 둘러싼 여야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참모진 출마 러시입니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참모진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내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20일부터는 이제 신임이 근무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임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정됐습니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삼선의원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거친 정책통으로 원내대표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 평가가 날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도 10명 안팎의 참모진이 교체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병욱 정무비서관과 김남준 대변인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충청과 호남 지역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어떤 시점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수석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가신 거고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유력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자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청와대가 선거 출마를 위한 회전문 경력 쌓기 공간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초지만 실제 준비를 고려하면 설 연휴 전후로 인적 개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정 정상화에 방점을 뒀던 이재명 정부 일기 체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와 집권 2년차 성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참모진이 꾸려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이어서 의사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침투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이해훈 후보자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문회는 이제 웬만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오죽하면 저희가 청문회를 보이콧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해훈 후보는 갑질, 막말, 투기, 온갖 불법 행위가 이제 도를 넘었고 오늘 청문회가 열렸다면 이에 대해서 아마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을 겁니다. 그럼 가뜩이나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일로 짜증이 많이 나 계신데 국민 스트레스 지수를 높일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의 경우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 정도만 제출이 됐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용이 없는 맹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한에 보낸 혐의로 민간인 용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정동영 장관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침투 무인기 사태와 우리 정부 대응을 어떤 점을 짚어야 할까요? 네, 이제 그 무인기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북한이 2차례 정도 그 이제 무인기를 공개하고 또 우리 정부나 군에 대해서 위협하는 이러한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영공을 에 대해서 무인기 침투를 여러 차례 한 것은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동안 이제 사과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취해야 하겠지만 과도하게 북한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잠시 보류가 된 가운데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과를 두고도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공멸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희망이 없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대표께서 벌써 단식이 닷새를 넘기면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장 대표와 저희 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여야 대치와 6월 지방선거 전국에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쟁점과 또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서 서왕진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대치 끝에 오늘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그리고 국회 의사 일정 중단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고 특히 이해훈 후보에 대한 지명에 대한 많은 의혹 또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1야당이라면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해서 그 점에 대한 어떤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국민의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맞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보이콧한 것은 제1야당의 어떤 태도로서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근거로 해서 전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중요한 역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지금 쌓여가지고 아직도 필리버스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과도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 중입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는 여야 협상이 답보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늦춘 것에 대해서 유감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그 혁신당 입장을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해 통일교 특검 법안을 자체 발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참 기묘한 상황인 게 국민의힘도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그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발의를 했었고 민주당도 뒤늦게 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당이 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의아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통일교 특검은 특히 어떤 돈을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조직 활동이라든지 선거에 개입하는 사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점을 제대로 조사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단식까지 하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민주당도 우리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발의돼 있는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 내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이 특검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은 일부에서 평가하듯이 당내 문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당내 이벤트로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선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더불어서 민주당이 왜 이것을 보류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사실은 통일교 특검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단식을 하면서 내용을 찾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협상을 한다면서 조금 보류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하루빨리 이것을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양당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양당이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공천 헌금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없이 의혹을 털고 가자 이렇게 이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이게 특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 이런 입장이 여전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건 좀 특검까지
뭐 개혁신당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필요성,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1차적으로 이 공천헌금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동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공천헌금 문제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한번 조사가 돼야 된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검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성역 없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또는 뭐 다른 정당이든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가 1차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것이 무슨 최근에 불거진 몇 사람의 이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구조가 안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고 네. 최근에 아마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홍준표 전 의원이 페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처럼 써놨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무기로 그때 출마자들한테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의 다음 선거를 대비하고 또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뭐 김병기 강선우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적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경의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 과정에서 마치 어떤 성역이 있는 것처럼 검경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특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검경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조국 혁신당은 공천헌금 관행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돈 공천 추방법을 이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 돈 공천 추방법,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예, 뭐 이번에 돈 공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이 많이 불거지면서 더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돈 공천 추방법의 4가지 내용은 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거법상의 돈 공천 등의 어떤 문제가 확인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지금은 피선거권이 한 10년 정도, 그것도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걸 아예 20년 정도 더 강화시켜서 절대로 한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다 회수가 됩니다만 거기에 징벌적 벌금을 더 추가하자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발생한 선거법 문제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재보궐선거에는 당사자 정당은 아예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법상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런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들을 좀 담고자 했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혁신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안 논란의 핵심은요, 중수청 직제 이원화와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인데요. 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권의 경우는 동등한 관계다. 보완 수사권은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선 뭐 조국혁신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정부도 이제 검찰 개혁도 하지만 그렇게 개혁된 검찰 체제가 제대로 어떤 범죄를 수사하고 잘 작동되도록 하는 쪽에 대한 고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또 우리 행정 체계 속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중대성 또 민감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핵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수사기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사실상 그 수사사법관에 옛날 특수부 검사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수사관들을 지휘하면서 검찰 역할을 계속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는 뭔가 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우려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체계가 된다는 점에서 중수청이 오히려 옛날에 특수부나 중수부를 더 확대한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소를 담당하게 있는 공소청, 그 공소청에 대해서도
법안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옛날 검찰청법을 그대로 거의 따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소청의 수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당연히 공소청장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의 어떤 입법안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고 있는 절박함, 민감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너무 약하고 기존의 어떤 검찰 체계를 계속 온전시키고 특히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검사의 어떤 검찰의 수사 권한 자체가 아직 삭제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유지되다 보면은 결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더 강화된 검찰청 체계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점들을 저희들이 제기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작성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도 정부 검찰개혁단의 전면 재구성, 그리고 정부가 이제 수정하지 않으면 법안을 전면 폐기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발표했던 내용인데 정부 검찰기획단이 이제 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검찰의 어떤 의지나 검찰의 입김에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해체하고 국회 입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이 구상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그림은 어떤 걸까요? 1차적으로 공소청 지금 법안에서 기존 검찰 체계를 그대로 베낀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명칭에서부터 대공소청, 옛날엔 대검, 고검, 지방검찰청 이렇게 3단 체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사와 기소를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매머드 구조였는데 지금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검찰 체계에 대한 어떤 과도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등검찰청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등공소청 자체는 아예 삭제를 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이렇게 2단 체계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196조의 검사 수사권 자체를 조기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소청 부분의 핵심이고요. 중수청은 아까 소개했던 수사사법관의 이원 체계를 삭제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만들어서 수사 중심의 체계로 가져가야 되고 수사 범위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9가지로 굉장히 확대시켜놨는데 좁힐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같이 이번에 좀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뭐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같네요. 그게 뒤로 미뤄졌을 때 어떤 경우에는 공소청의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자칫 시간이 미뤄졌을 때는 수사 기소를 분리했던 것 자체가 형이화될 우려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도 신속하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 당에서도 그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한 승리를 좀 목표로 두고 있을 텐데요. 정개특위가 또 가동돼서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또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혁신당은요, 그 기초광역위원 선거에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고 여당과 어느 정도 그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 정부, 지방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정치 제도나 현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가 하면은 특히 영남과 호남의 경우에는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이 자치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발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뭔가 지역의 발전의 어떤 전략도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지방의회 정도는 특정 정당이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3당, 4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의회 일정 부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현재는 2인 선거구제면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민주당만 2명이 다 됩니다. 영남에서는 국민의힘만 2명이 다 되고요. 그래서 3인에서 5인 정도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3등, 4등, 5등 같은 경우는 작은 정당들도 한 명씩 배출해서 지방의회가 좀 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그런 어떤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지금 과제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도 특히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은 별로 관심은 없어 보이는데 네. 영남 의원들은 꽤 관심 있고 적극적인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한번 이번 정개특위에서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렇다면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과연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또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판이 커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뭐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조국 대표 본인은 한 뭐 늦은 봄쯤 그러니까 이제 5월 정도, 4월 말 5월 정도에 정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예, 좀 논의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저희 당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번 6월 선거, 지방선거든 아니면은 보궐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든 어떤 선거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국 대표가 역할을 한다. 이 원칙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뭐 어떻게 보면 제3당이긴 하지만은 작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특히 조국 대표와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민주당과 선거연합 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논의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큰 방향은 하나는 일종의 저희 입장입니다만은 내란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심판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호남과 영남에서는 좀 자체 혁신 경쟁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의 어떤 선거연합 논의라든지 또 진행되는 어떤 정치적인 여론의 흐름들 이런 걸 보면서 뭐 5월은 너무 늦을 것 같고 조금 일찍 봄에는 저희들이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카드가 제일 유력합니까? 뭐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다 열려 있고 특히 국힘 제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거에 조국 대표를 투여하는 것이 민주당을 포함한 이 개혁 진영의 공통의 어떤 의지고 그런 합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되겠다. 네. 원내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원내대표께서는 기후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계획이나 뭐 입법 계획들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올해 목표와 또 개인적인 또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이 얼마나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함께 만든 정부다, 함께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내부 식구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비판도 하고 진단도 하는 레드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라든지 이번에 검찰개혁 논의 같은 경우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자기 역할,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이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과제, 또 지방선거, 또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잘 가도록 원내를 잘 단도리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또 상임위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너무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것을 굉장히 확대시키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원자력이나 다른 전력 가지고서는 충분하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AI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이런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어떤 고정적인 전력도 사용을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추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국가 정책에 잘 이행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어떤 법안 발의라든지 예를 들면은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지금 발의도 하고 있고요. 네. 또 해상 풍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법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게 잘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호남 지역 또 지방에 많은 재생에너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이전해서 지산지소,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잘 이전돼서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재생에너지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22대 총선 때처럼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가장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들어볼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나름의 어떤 역할을 잘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전은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에 걸맞는 좋은 선거 전략을 내서 다시 한번 또 선택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종 일과 온화한 잔잔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런 게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